태풍이 지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피해 복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해안가 가게들은 올해까지 다시 문을 열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 또 다른 태풍이 북상하고 있어 비상입니다.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입니다. 지난주 부산은 하루 평균 2,981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직전주 대비 3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상구 주례동 경남정부대 후문 앞 도로에서 내리막길을 주행하던 승용차가 주차 중이던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오늘 전통시장 탐구생활에서는 옷에 대한 모든 것이 있는 부산 남문시장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부산 뉴스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피해 복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해안가 가게들은 올해 연말까지 다시 문을 열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와중에 또 다른 태풍이 발생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안가 가게들이 태풍 피해를 입은 지 일주일째입니다. 유리창이 사라진 가게들은 임시 방편으로 천막을 둘러뒀습니다. 아수라장이 됐던 가게 내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부서진 출입구와 간판, 외벽 등 여전히 복구해야 할 것들이 더 많습니다. 상인들은 태풍 피해를 입고 복구를 하는 일이 연례 행사가 됐다고 말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되풀이된 피해. 언제 다시 장사를 시작할 수 있을지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한두 달 되겠습니까? 유리창만 끼우면 한두 달을 하는데 지금 모아진 데가 부산에 많으니까 샷이 집에도. 태풍의 상처가 여전히 아물지 못한 상황에 12호 태풍과 13호 태풍이 연이어 북상하며 긴장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두 태풍 모두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13일 부산 전역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부산 앞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돼 시설물 피해와 조업 활동 등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풍 무이파가 북상함에 따라 우리나라 북동쪽에 위치한 고기압과 기압 차이가 커지면서 북동풍이 점차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안에 위치한 부산 지역은 북동풍의 영향으로 13일 밤부터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니 야외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키나와 해상에 머물고 있는 26호 열대 저압부가 또 다른 태풍으로 발달해 북상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만큼 태풍 피해 지역에서는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는 등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TV 뉴스 안수민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남부권을 핥히고 지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태풍 소식이 있습니다. 일단 제12호 태풍 무이파는 중국으로 향할 전망인데요. 기상청은 타이베이 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는 무이파가 중국 동해안을 따라 북진해 이번 주 후반쯤 중국 칭다오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13호 태풍 무르복은 일본 동쪽 해상을 지나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열대 저압부가 하나 더 있죠. 13일 오전 11시 기준 기상청 위성 사진인데요. 현재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1,100km 부근 해상에 있는 이 열대 저압부는 16일쯤 태풍으로 발달해 중형급의 세력을 유지한 채 북상할 전망입니다. 오는 일요일에는 일본 열도 가까이 접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대로라면 남해안에도 영향을 주겠죠. 태풍이 강하든 약하든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몰고 오기 때문에 이미 흰남노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는 더욱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로와 강도는 유동적인 만큼 앞으로 나오는 기상 정보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13일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200명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부산 지역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44만 1,71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고 위중증 환자는 16명입니다. 지난주 부산 지역 총 확진자는 2만 871명으로 하루 평균 2,981명 발생해 직전주 대비 35.9% 확진자 수가 감소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 역시 감소해 지난주 평균 0.78로 직전주 0.84보다 낮아졌습니다.
확진자는 연령별로 60대가 15.7%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40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부산보건당국은 지난주 사망자의 과반수가 미접종군에서 발생했다며 예방접종 권고와 함께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진단검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상구 주례동 경남정보대 후문 앞 도로에서 내리막길을 주행하던 승용차가 주차 중이던 트럭을 들이받아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근처 인도를 걸어 올라오던 70대 B씨가 심정지 상태에 빠졌지만 소생돼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운전자 A씨 역시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A씨가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중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고 차량 결함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보는 눈이나 카메라가 없으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여전히 많습니다. 이를 단속하고 계도하기 위해 암행 순찰차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기자가 간다 이번에는 경찰과 함께 이 암행 순찰차를 타고 도로로 나가봤습니다. 한보문 기자입니다. 경찰임을 드러내지 않고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걸 암행 순찰이라고 하죠. 이 말을 들으면 고속도로에서 과속등을 단속하는 장면 떠올리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 암행 순찰이 이제는 일반 도로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 현장을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신호 위반, 난폭 운전 등을 단속하기 위해 일반 도로에는 2021년도에 시범 운행을 거쳐 금년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암행 순찰차를 운행하였습니다. 경찰관들과 함께 타고 나갈 암행 순찰차입니다. 겉으로 봐선 일반 승용차와 크게 다를 게 없는데요. 안에는 단속 장비가 설치돼 있고요. 밖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이렇게 경광등이 작동하게 됩니다. 건수는 평균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보통 일 평균 한 7건에서 8건은 하는 것 같아요. 첫 단속 대상은 빨간불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트럭. 신호위반 하셔가지고 벌점 15점. 신호를 납부하세요. 6만 원이고 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가산점부터 72,000원 되거든요. 저기 이쪽에 좌회전 신호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보면 그거는 교선칙을 찾아줘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과연 엄청 빨리 달리는데 파란불에서 차가 없을 때만 좌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신호를 위반하고도 횡단보도까지 지나치는 SUV. 바로 차를 멈춰 세웁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 한번 선생님 지금 수배 걸려 있으시네요. 수배. 무슨 소배? 단순 신호 위반 상황이었는데요. 네, 그렇죠. 이제 인적사항 확인 과정에서 이렇게 벌금 수배 하나 있어가지고 그 벌금 수배 해결하러 이제 파출소 잠깐 방문해서 그쪽 도움받아서 해결하려고. 금방처럼 이제 저희가 조회를 하다 보면은 수배 내역이 확인이 되거든요. 큰 금액대가 5억 8천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점심시간 배달 오토바이가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보통 1년 차량 직진식 위반을 해가지고. 네, 어떻게 정차하세요? 인생이 다 쉬운데 빨간불 된 상태 그 지나갔는데 뭐가 내가 잘못이라고. 아무도 없었고 아무도 차도 없었고 아무도 뒤도 오는데 앞에 안 보는. 계속해서 위반을 인정하지 않는 운전자. 알고 보니 네, 여기 지금 과태료만 해도 164만 원 지금 미납돼 있고. 어떻게 164만 원이 나와? 말도. 안내 받고 납부를 하시고. 신호를 위반했는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걸로 해달라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결정하면 법료가 너무 많이 올라요. 저희가 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반응을 못해요, 선생님. 요즘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도로를 활보합니다. 킥보드 잠시 정차하세요. 안전모 미착용하셔가지고 결정은 따로 없고요. 이게 범칙금이 2만 원. 이번엔 운전면허도 없는 미성년자입니다. 면허증은 있어요? PM 타실 때는요, 운전면허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안전을 위해서 안전모 꼭 착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충남경찰청이 올해 암행 순찰을 통해 교통위반 사항을 적발한 건수는 약 700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교통사고 건수는 4.3%, 사망자는 16% 감소했습니다.
암행 단속에 대해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냐는 불편한 시선 보내는 분들도 일부 계실 겁니다. 제가 오늘 동행한 현장에서 경찰관들은 단속 그 자체에 초점을 두기보단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과 태도 변화에 힘쓰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무리 법과 단속이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이 핸들을 잡은 운전자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기자가 간다, 한보호입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면서 가을옷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전통시장 탐구생활에서는 옷에 대한 모든 것이 있는 곳 부산 남문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부산 남문시장은 부산 동구 범일동에 위치한 50년 전통의 상가 건물형 시장입니다. 조선 후기의 부산 진성 남문이 위치했던 데에 대해 유래해 붙여진 이름인데요. 원단, 부자재 등 재료부터 옷을 직접 만드는 가게까지 옷에 대한 모든 것이 있는 시장입니다. 부산 남문시장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약 200여 개의 가게가 있는 의류 도매 시장인데요. 다양한 종류의 원단과 의류를 도매 가격의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 또 소매 시장 상인뿐만 아니라 일반 고객들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특히 백화점이나 마트에 없는 강모, 안감, 한복, 극복 등의 특화된 의류 제품들과 레이스, 단추 등 각종 의류 부자재들을 한 곳에 구입할 수 있어 이런 이유로 남문시장을 찾는 오랜 단골 고객들도 많습니다. 부산 남문시장의 장점 중 하나는 1층에서 구입한 원단으로 2층에서 원하는 디자인의 완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능숙한 솜씨를 자랑하는 바느질 전문가들이 직접 옷은 물론 다양한 홈패션 제품들까지 원하는 디자인으로 만들어 주는데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디자인으로 개성을 살릴 수 있다는 매력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옷에 대한 모든 것이 있는 부산 남문시장에 오셔서 나만의 멋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13일) 부산시와 부산국제교류재단 2030 엑스포 범시민 유치위원회가 2022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출정식을 열고 15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은 시와 부산국제교류재단이 유라시아 관문도시인 부산의 도시 브랜드를 홍보하고 신북방지역 도시교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과 전문가 등 시민을 민간 외교 사절단으로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2년 만에 재개되는 올해 시민대장정에는 대학생 엑스포 홍보단과 경제인 등 총 55명이 민간 외교 사절단으로 참여해 15일간 중앙아시아와 유럽 5개 주요 도시를 방문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홍보하고 부산의 매력을 알릴 예정입니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부산 지역 12곳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 잔유량을 검사한 결과 고독성이거나 잔디 사용 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잔디에서 사용이 허용된 저독성 일반 농약인 아족시스트로빈 등이 소량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대상 농약 성분은 고독성 농약 3종과 잔디 사용 금지 농약 7종, 일반 농약 18종 등 총 28종으로 고독성 농약이나 잔디 사용 금지 농약 검출 시 물환경보전법과 농약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하반기에도 농약 검사를 진행해 골프장 이용객의 안전과 주변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